대전 시티 투어를 찾아주신 여행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전 시티 투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시티 투어는 매일 오전, 오후에 요일별 정해진 주요 관광지를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테마 투어와 토요일과 일요일 여행객의 취향에 따라 타고 내리면서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길 수 있는 순환 투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환 투어 남부 코스 버스가 출발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공주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던 대전은 1905년 경부선과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행정도시로서의 위엄까지 갖추면서 근대도시로 급성장하는데 아직도 도시 곳곳에는 근대유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세가 부드럽고 땅이 넓은 아늑한 분지에 자리를 잡은 대전은 넓은 밭이 있다고 해서 예로부터 한밭이라 불리었는데 주위에 등산하기 좋은 산들과 함께 근대유산이 남긴 볼거리가 있고 도시 곳곳에 즐길 거리들이 많으며 전국적으로 사랑받게 된 먹거리도 있어 대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남부 코스, 그 8가지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 대전역 유럽을 꿈꾸다. 대전 블루스를 탄생시킨 대전역은 순환버스의 출발 장소이자 대전의 관문입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으로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대전역 광장과 가락국수는 전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전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역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중국을 지나 유럽까지 철도 여행을 해볼 그날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즐거움, 서대전역, 호남으로 가는 관문. 대전역과 함께 대전을 양분하는 서대전역은 1935년 영업을 시작한 역입니다. 호남선 철도의 시작역이며 향후 충청권 광역철도의 중심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주위에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인 서대전 내거리역과 서대전 공원이 있으며 쇼핑과 극장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즐거움, 옛 충남도청사, 아픈 역사가 남긴 웅장한 유물. 일제강점기 근대도시로 급부상한 대전에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이 자리한 중앙로를 중심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2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까지 80년 동안 사용되었던 충남도청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의 중앙청으로 사용되었고 근대 건축물로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섬세한 디테일과 독특한 구조 때문에 변호인 등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세기 대전의 역사와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즐거움, 태미 오래, 오래 함께 하고픈 골목. 태미 오래는 충남도청의 관사촌으로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전국에서 일제강점기 관사촌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으로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숙소로 사용되었으며 대전 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포함한 총 10개 동을 태미오래라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즐거움, 아쿠아리움, 도심 속 새로운 즐길거리. 도심 속 보문산공원에 자리한 아쿠아리움은 지하 방공호로 사용되었던 천연 동굴을 활용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담수어 수족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담수어들을 전시해 놓았으며
닥터피쉬 체험관, 샌드피쉬 체험관 등의 체험과 함께 통로마다 트리가트들을 꾸며놓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번째 즐거움, 오월드, 사계절 내내 즐거움이 있는 곳. 오월드는 온 가족이 즐기는 종합 테마파크 공원으로 2002년 개장한 대전동물원이 그 시초입니다. 2009년 5월에 동물원과 놀이공원에 이어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면서 종합 테마파크로 재탄생하여 동물원과 식물원, 놀이공원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번째 즐거움, 효월드, 나의 뿌리를 찾아서. 대전 중구에 위치한 효월드는 전국 유일의 효 테마공원으로 효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성을 알려주는 성씨 조형물이 있는 뿌리공원과 족보를 전시하는 한국족보박물관, 숙박과 교육시설을 갖춘 효문화마을 등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수변 무대와 잔디광장, 산림욕장도 있어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 즐거움, 장태산 휴양림, 볼거리 가득한 메타세콰이어 숲.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대전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8년 8월 대통령께서도 다녀가신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울창한 숲은 산림욕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특히 메타세콰이어 숲속에 조성된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절경입니다. 9번째 즐거움, 성심당과 대흥동 성당, 대전을 빛나게 하는 곳. 대전 원도심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은 대전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이자 대전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튀김 소보루와 판탈롱 부추빵이 유명하며 복문산 메아리나 대전 브루스 떡, 한바대 노래 등 대전을 알리는 빵도 개발해 놓았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찐빵을 만들어 팔던 창업주는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남은 빵들을 나눠주었고 그런 나눔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심당 본점이 중앙로 인근 은행동에 자리하게 된 것은 바로 대흥동 성당과 가깝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유명한 대흥동 성당은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돼주고 있습니다. 순환투어 대청호 코스 버스가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대청댐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대청호는 산봉우리들이 나지막히 잠기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비경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산과 마을을 품고서 이어지는 물길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줄까요? 대청호로 떠나보는 9가지의 꿈과 낭만. 그 설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파남역, 도시철도의 꿈이 시작되다. 파남역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출발역이자 종점으로 반대편 종착지인 반석역까지는 약 40여 분이 소요됩니다. 파남 차량기지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위에서 경부선과 대전 도시철도의 철로를 나란히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2006년 3월 교통의 도시 대전이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며 첫 운행을 시작한 의미 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천 근린공원, 대전의 최고봉이 시작되는 생명 가득한 숲. 세천 근린공원은 대전에서 가장 높은 식장산 입구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이며 1934년 댐을 만들어 시민들의 식수로 이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봄철 벚꽃과 가을날의 단풍이 절경으로 꼽히는데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따라 오르면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발 아래로 수많은 불빛이 펼쳐지는 식장산의 야경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코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신상교, 갈대숲과 함께 대청호의 낭만이 시작되는 곳. 산과 호수가 만나 굽이굽이 이어지는 대청호 500리 길에는 곳곳에 비경이 숨어 있는데요. 그중 대청호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신상교와 흥진마을은 억새와 갈대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걷기 좋게 이어진 숲길을 따라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억새와 갈대의 배웅을 받으며 걷다 보면 대청호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도 만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대청호 자연생태관, 대청호의 어제를 전하며 내일을 꿈꾸게 하는 곳.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대청호 주변에 서식하는 자연생태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곳으로 대청호의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몰 지역의 역사와 생활 모습까지 전시하고 있어 옛 풍경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슬픈 연가 촬영지, 아름다운 풍경을 추억으로 남기는 곳. 발길 닿는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경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드라마 슬픈 연가 촬영지입니다. 수변 위 데크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붓한 산길이 이어지고 그 길 끝에 탁 트인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물에 잠긴 나무들 사이로 쉴 수 있는 의자와 함께 사각 조형물까지 더해져 사진 찍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찬샘마을, 체험마을로 새롭게 태어나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얼음처럼 차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오는 차가운 샘이 있었던 찬샘마을은 댐 조성 이후 한적한 시골에서 농촌 체험마을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대청호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농사, 공예, 생태, 식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인기가 높으며 연일 많은 체험객들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이현동 두매마을, 나의 살던 고향을 꿈꾸게 하는 곳. 담배 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시골이었던 이현동 두매마을은 댐 건설로 마을 절반이 잠겼고 담배 농사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촌 체험과 공정 관광이 진행되는 대전의 대표 마을로 자리 잡으면서 도예 체험과 향토 음식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면서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삼정 생태공원, 그림 같은 호수와 정자. 삼정 생태공원은 삼정동의 강촌과 이촌마을에 2012년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산책길을 걸으며 만나는 정자는 대청호수와 조화를 이루며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하나둘씩 들어선 카페와 식당들이 대청호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을 그리는 수몰민의 마음을 담은 사양탑이 있어서 그들의 애환을 살펴보게 합니다. 열 번째 이야기, 대청댐,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힐링의 시간. 대청댐은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공급을 위해 세워진 다목적 댐으로 1980년 준공되었으며 소양강댐, 충주댐에 이어 세 번째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금강을 막아 만들었으며 대전과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대청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주변에 대청공원, 물문화관, 해피로드가 조성되어 있으며 민물 매운탕, 보리밥, 칼국수 등의 맛집과 함께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신탄진역, 새로운 역사를 꿈꾸는 곳. 대전역, 서대전역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신탄진역은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세워진 오래된 역이지만 지금은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 한산한 역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 예정이기에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역 주변에는 3일과 8일에 신탄진 5일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순환투어 북부 코스 버스가 출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과학의 도시로 대덕연구단지와 국립중앙과학관, 카이스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의 중심지이자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족산성으로 대표되는 삼국시대의 산성들과 함께 조선 후기 정치와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본거지로 선비문화가 낳은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도시이기도 합니다. 선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옛 터전 위에 미래의 첨단 과학이 꽃피는 대전. 그 의미를 되새기는 14가지 여행을 시작합니다. 대전 복합터미널. 전국 어디든 가고픈 대로. 경부, 호남, 대전 당진,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전은 철도와 함께 도로망에서도 사통팔달,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전역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통을 책임지는 대전 복합터미널은 2011년에 완공되었으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터미널입니다. 세 번째 여행, 우암 사적공원, 변치 않는 고든 절개가 전해지는 곳. 대전의 조선 후기 호서사림의 본거지였으며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 활약했던 곳으로 여러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가양동의 우암 사적공원에는 말년에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했던 남간 정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유물관, 우암의 방대한 저서들을 판각해 놓은 송자대전 판목과 그것을 보관하는 장판각이 있어 선생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행, 동춘당, 늘 봄과 같았던 인품을 닮은 단아한 별당. 우암 송시열과 함께 조선 후기 정치와 사상을 주도했던 동춘당 송준길은 조선 효종 때 병조 판서를 역임한 문신이며 학자로 예학에 밝고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습니다. 송촌동에 위치한 별당 송춘당은 단아한 건물 속에 유학자의 검소와 절제의 미덕을 잘 담고 있기에 보물 제209호로 지정되었으며 별당 뒤쪽에는 동춘당 종택이, 인근에는 소대헌 호연제 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 휴식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여행, 계족산 황톳길, 자연 속의 힐링. 대덕구에 위치한 계족산은 백리 숲길로 이름난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동 산림욕장에서 시작되는 14.5km의 황톳길은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숲길을 체험하는 힐링 코스로 환경과 예술의 만남까지 더해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산 정상 주위로 삼국시대에 조성된 계족산성이 자리한 역사적인 장소이며 산성에 올라서면 대전 시내와 대청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 솔로몬 로파크, 즐기면서 배우는 법.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다양한 체험 코너와 실외 놀이터를 갖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모의 국회 등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가운데 법을 자연스레 접할 수 있으며 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7번째 여행, 엑스포 과학공원, 과학과 휴식이 있는 곳. 엑스포 과학공원은 1993년에 열린 대전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테마공원입니다. 전통기술과 과학의 조화라는 부제로 열린 대전 엑스포를 통해 대전은 제2의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의 상징인 한비탑에 오르면 도심을 조망할 수 있으며 주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는 야외 공연 및 인라인 스케이트와 자전거를 즐길 수 있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번째 여행, 한밭수목원, 도심 속 초록숲. 한밭수목원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인공수목원으로 엑스포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바위와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암석원과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열대식물원, 곤충생태관 등이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응로 미술관,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연정국악원, 천연기념물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9번째 여행,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이 꽃피는 곳. 국립중앙과학관은 연간 15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관입니다. 각종 과학기술 자료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며 상설 전시관과 특별 전시관, 야외 전시관 외에도 천체관, 사이언스홀, 자연학습원, 생물탐구관 등을 갖추고 있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함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여행, 화폐박물관, 돌고 도는 돈의 역사. 한국조폐공사가 설립한 화폐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전문 박물관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화와 지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함께 위조 방지 홍보관, 우표와 크리스마스 실 등을 전시한 특수 제품관 등이 있어 화폐와 관련된 역사와 경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여행, 지질박물관, 시간을 담은 땅의 역사. 지질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지질 전문 박물관으로 지질 표본을 전시하며 터치스크린과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관찰하게 함으로써 지질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자리한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모형과 2층까지 걸쳐 있는 해저 지형을 재현한 초대형 지구본은 지질박물관의 많은 볼거리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전시물입니다. 12번째 여행, 시민천문대, 우주에 가득한 별들을 찾아서. 대전 시민천문대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민천문대입니다. 천체 투영관에서는 돔 스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함으로써 밤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고, 관측실과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으로 직접 달과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천문교실이 열리고 있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13번째 여행, 카이스트, 한국 과학의 요람.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의 중장기 연구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카이스트는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으로 최상의 교육으로 최초의 발명을 주도하고 최고의 리더를 배출하는 초인류 대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숲과 산책길이 있어 주민들의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있으며, 봄이면 벚꽃과 목련이 장관을 이루고 연못에 사는 거위와 오리가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명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14번째 여행, 조격 체험장, 길 위에서 누리는 명품 온천.
2007년 유성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조격체험장은 200명 이상이 즐길 수 있는 넓은 야외 조격장에서 사시사철 따끈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야외 온천 조격체험장입니다. 조선 태조와 태종이 이용했다는 유서 깊은 유성온천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